챕터 3. 가족생활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법. 이번 시간에는 가족생활교육의 지도 원리와 가족생활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교육의 지도 원리에는 세 가지 지도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달 관점은 가족생활교육사가 교육과정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관점입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교육적 지도의 관점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류 관점인데요. 가족생활 교육사가 학습자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변화 지도시키며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지적 기술 습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적으로 교육, 지도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에게 능력을 신뢰하고 인본주의 철학의 지도와 일치되도록 교류하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변형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습자와 사회의 행동을 가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맥락과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력한 영향력과 학습자가 사회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도록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또 교육적 지도를 하는 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변형 관점은 인본주의 철학의 지도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가족생활 교육의 지도 원리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관계 이론이나 또 조직 내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방법이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달 관점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정보나 또 전달, 또 지식이 주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식이나 가치 또는 정보가 정해지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에 따른 제공이 중점을 이루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자원봉사 교육을 할 경우에 강사가 일반적으로 내용을 강의하는 전달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관이 활동 지침을 전달을 하고 또 봉사자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전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류적 관점에서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서로 간의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참여에 의하여서 학습자의 변화가 촉진되는 데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습득이나 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교육 대상자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인본주의 철학의 지도와도 일치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서 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류적인 일치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변형 관점인데요. 변형 관점의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나 또 전달, 그리고 상호작용을 넘어서 참여자 스스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사회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중점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형 관점을 통하여서 학습자가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의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내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그 철학적인 지도와도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통하여서 지역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어, 이와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생활 교육의 접근 방법에는 그 가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다양한 교육과 또 접근 방법이 활용이 되는데요. 던컨과 고다드 학자에 의하면 가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방법, 또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수행과 교육자의 다양한 교수 철학에 의하여서 그에 따른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전문가적 접근에 관한 관점으로는 지식이나 또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학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에 의한 지식 함량에 의하여서 숙련된 과정을 그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적 접근에서의 그 지도자가 그 제공하는 방식의 특징으로는 지식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참여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용 중심과 결과 중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교육 시에 강사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그 전문가적 접근에 의하여서는 봉사자에게 해야 할 일을만을 정확히 지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촉진자적 접근 방법에서는 지도자가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촉진자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요. 또 참여자 중심으로 경험과 대화를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면과 상호작용에 의한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봉사자 간의 소그룹 토론이나 또 문제 해결 워크숍이 이에 해당이 되고 또 활동 중에 봉사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 탐구적 접근에서는 참여자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사회적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능동적으로 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사회적인 이슈나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참여자의 의식 성장과 또 사회 변혁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평적 탐구에서는 예를 들면 봉사자가 단순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 불평등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협력 접근 방법에서는 지도자와 참여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협력적이라는 내용은 같이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고 또 상호 존중, 그리고 집단 지성을 강조하고 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그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봉사자와 함께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 접근인데요. 이 방법에서는 지도자가
그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과 또 의견의 차이를 조정을 하고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징으로는 갈등 해결자를 역할과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에 따른 소통을 돕고 합의를 이끈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될 경우에 지도자가 직접 개입을 하여서 조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의 그 주요 접근 그 방안에 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는 보다 자세한 그 적절한 교육 대상과 특징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적 접근의 전달 관점으로는 그 가족생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달되는 관점은 교육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 철학의 뿌리를 두었고요. 또 일반 교육 철학과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 전문적인 그 기본 방향과 그 관점에 따라서 목적과 방법,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보통 전달 관점, 예방적 관점, 그리고 발달적인 관점, 치료적인 관점, 보편적인 관점과 또 전문가 주도 교육에 의한 전문 지식에 의한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그 전달 관점으로는 전문 지식과 또 윤리를 갖춘 교육자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한 문제를 다루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가족생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진 가족, 그리고 기관에서 교육받는 일반 가족, 그리고 위기 가족에 대한 그 중점적인 패러다임은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가족들에 의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제공이 되는 그 예방적인 차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적 접근에 있어서의 지도 관점에서는 그에 따른 특징으로 그 전문가 중심의 지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육적인 전문가가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교육 목표에 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가족생활 교육사가 학습자들에게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규칙, 그리고 선행 지식과 또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화된 그 교육 내용을 그 자료에 의하여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자료를 그 제공하는 데에 주요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전문성이 강조될 수가 있고요. 또 가족생활 교육사가 그 훈련을 받은 그 전문가만이 효율적으로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교수법은 강의법에 의하여서 활용을 하는 것이 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강의 내용을 그 전달자에게 잘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정보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학습 단계에 있어서는 보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교육 과정과 또 그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그 개인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덕적이나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의 면에 있어서의 그 차원이 높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지 발달 부분에서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접근의 그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보통 가족 문제를 경험한 개인이나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중재와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주제가 너무 논쟁적이거나 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교화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그 교육 대상이 예를 들면 결혼 준비 중인 예비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출산 후의 부부, 또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에 대한 그 청소년 진로 문제에 관하여서도 보통 그 교육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교육 주제에 맞게 내용이 그 잘 전달이 되고 또 지식 정보가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 대상이기 때문에 정보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여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촉진자적 접근에 있어서의 교류 관점은 보통 전문가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전달하기보다는 교육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유도되어야 하고 또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교육자들이 그 정보를 듣고 또 자신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그 잠재력을 다시금 개발하는 데에 일치되는 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교류 관점은 인본주의 교육 철학에 의하여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그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촉진자적 교류 관점은 인본주의에 대한 그 기초하여서 그 성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에게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동기나 역량 그리고 자기 개발을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방법이나 또 학습 내용, 관계 중심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보다는 의식에 대한 변화와 또 개개인의 태도에 대한 형성, 그리고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강조되는 점은 그 개개인의 자기 실현에 대한 극대화와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참여자들 간의 공유와 성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촉진자적 접근에 있어서의 교류 관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인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부모들이 그 서로의 양육 경험을 나누고 또 공통된 문제를 함께 토론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촉진자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그 관점으로는 그 학습자의 역할로는 능동적인 참여자 그리고 공동 학습자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학습 방법으로 플립 러닝에 대한 촉진적 접근이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촉진자적 접근에 있어서의 특징은 그 촉진자의 접근적인 그 교육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특별한 행동 지침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갖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여자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학습자들에게 그 무엇이 자신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를 결정하도록 학습자에게 몫을 맡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자에게 그 학습자가 행동 지침에 의하여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질문이나 토론, 그리고 그 분위기 형성 등을 학습에 의한 그 조성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그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학습자 상호 간의 쌍방향과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촉진자적 접근의 지도 관점 특징으로는 그 조력자나 촉진자는 학습자의 그 개인적인 경험과 그 변화에 대한 그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상호 존중에 의하여서 그 학습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그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방향의 부분에서는 참여자 주도와 또 그 과정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촉진자적 접근은 그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교육 대상에 관하여서는 촉진자적 접근에 있어서는 그 학습자들이 본인들의 자기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육 동기가 보통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있어서의 그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 향상을 원하는 부모와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 두 관점에 있어서의 자기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그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교육에 대한 기대치, 교육에 대한 그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평탐구적 접근의 지도 관점에서 변형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평탐구적 접근은 학습자의 자아 실현과 촉진에 중점을 둔 교육적 개입이고 또 개인의 선한 본성과 잠재적 능력을 신뢰하는 인본주의 철학의 지도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평탐구적 접근은 학습자가 합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율적, 비평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능력 강화를 토대로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비평 탐구적 접근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그 학습자가 자신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제한된 그 이슈, 정보들에 있어서의 그 고정관념, 그리고 불평등 구조로 인하여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숙고하도록 지도하는 그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탐구 기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평 탐구적 접근에서 그 의식에 대한 지향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자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또 억압받는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개인적인 그 발달과 복지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도움
그리고 실천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또 그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족 내에 있어서의 그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 또 그 성 문제, 또 계층 문제, 또 문화적인 억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는 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면에 있어서도 그 교육에 대한 그 교육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또 자기 평가를 수행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끼치는 그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는 그 자신의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아동이나 부모 또 학습 진단에 있어서의 그 사회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평 탐구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효율성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평 탐구적 접근의 적절한 교육 대상으로는 보통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여성 소수자를 뜻하는데요. 보통 그에 따른 그 교육 대상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또 그 욕구가 있는 그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자신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욕구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이 교육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은 많은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또 사회복지사, 또 교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회에 대한 그 자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협력적 접근에 있어서의 전달과 교류 관점으로는 보통 공동협력적은 그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파트너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적 접근법과 촉진자적 접근의 중간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동협력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 초점은 그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역량 강화에 그 뜻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협력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서로 상호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또 개개인의 학습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서 그 서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떠한 그 참여에 있어서의 참여 중심적으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그 협동 학습과 또 소그룹 토론 그리고 공동 과제를 통하여서 참여형 교육을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습자의 욕구에 맞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공동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교육 대상으로는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이 그 생각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기를 가지고 그 교육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 교육 대상은 예를 들면 부모님들과 또 부부 그룹, 또 다문화 가족, 또 청소년 부모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기법을 마련을 하여서 지역 사회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재자적 접근에 있어서의 변형 관점으로는 보통 그 개개인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에 대한 갈등을 통하여서 개인과 관계가 변화가 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갈등은 피해야 하지만 개인과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행동주의와 철학의 지도와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변형 관점에 있어서의 그 조직을 통하여서 학습자들의 그 발전되는 모습과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초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회복과 노력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중재하고 또 자녀에 대한 그 반항이 있다면 처벌을 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왜 나왔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신뢰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 관점인데요. 이것은 그 지도를 통하여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재자적 접근에 있어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인식과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 그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 변화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자율적 해결을 이끄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생활 교육에 있어서의 단순한 그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재자적 접근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계와 회복, 그리고 신뢰의 회복에 있어서의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참가자들이 그 단계별로 그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정서적인 공감과 그리고 경청, 또한 질문과 반영 등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그 교육자의 지지와 또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재자적 접근에서 적절한 교육 대상에 관해서 살펴보면 보통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는 그 가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부부 교육을 통하여서 부모 자녀 간 또는 그 형제들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자주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 교육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하여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명확한 그 교육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입보다는 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 부모 교육을 통하여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을 하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는 그 대상으로 그에 따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